네, 안녕하세요. 직방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신탁 등기된 물건에 전세를 들어가게 된다면 어떠한 것을 알아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신탁 사로부터 임대차 권한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는데 만약에 신탁 물건을 전세 또는 반전세 형태로 임차인에게 계약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사기꾼이라고 그냥 소리 질러버리세요. 이런 못된 사기꾼! 왜 이러면서 네, 소리를 지르셔도 될 법한 그런 것들을 이제 찾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게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요걸 녹화하게 된 게 요 글을 읽고 그리고 어저께도 요거랑 약간 유사한 글을 제가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랑 이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 전세 사기 의심 거래가 됩니다. 저희 동생이 이번에 저렴한 반전세를 알아왔다고 일단 계약금까지 줬습니다. 네, 대부분 이럽니다. 계약금을 다 줘요. 이게 그냥 마음에 든다 하고서 오면 되는데 마음에 든다 하고 거기서 꼭 가계약금 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뭐 많게는 뭐 몇백만 원이든 이렇게 주고 오세요.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아마 가계약금 주셨을 거예요. 근데 계약서랑 보니 계약서를 쓰셨군요. 계약서랑 보니 너무 허술하고 오타도 많고 진짜 대충 위에서 계약서 적어두고 신탁 연락해 보니 얘기도 안 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탁사에 아마 전화해 보신 것 같아요. 어떤 번지의 물건이 소유자가 임대차 권한이 있냐 요걸 물어보신 것 같은데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도 하고 이상한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이거 사기네요. 딱 봐도 사기네요. 일단 계약금은 줬고 그 뒤에 이 사실을 알게 돼요. 다음 주에 중도금을 준다고 만나자고 해두고 동생이랑 부모님이랑 같이 보러 가려 합니다. 그 사람이 계약금을 안 준다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자, 그 사람이 그 부동산이겠죠? 예. 계약금을 안 주기 위해서는 이 계약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거래여야, 예? 그래여야 지금 질문자님네 가족이 계약금을 낸 게 부당하지가 않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계약 지금 말씀하신 얘기로만 봤을 때에는 계약금을 준 상대방이 집주인도 아니었고 또한 그 집주인은 신탁사로부터 어떤 동의를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금을 받으려고 했어요. 일단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성이 보이는데 집주인에게 돈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엉뚱한 사람, 누군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계약했다는 자체가 일단은 사기에 가까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마추어가 아닌 이상 이렇게 할 수 있나 싶게끔 지금 뭔가 행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계약을 한 데가 멀쩡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맞는지 좀 의심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신탁 물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신탁 원부라고 약간 유사한 것들을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컷 하고 신탁 원부 찾아보자. 이 사람이 있으려나?
자, 요 블로그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 신탁 관련된 글을 이제 검색하다 보니까 떴는데, 일반적으로 신탁 원부를 보다 보면 요러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내용들 보시면 저랑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신탁 부동산의 보전 관리 등이라고 적혀 있고, 위탁자는 누구냐면 소유자를 말하는 거고요. 네, 소유자는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그러니까 그 집에서 거주하거나 사용, 점유 이런 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탁 부동산에 대한 보존, 유지, 수선, 즉 뭐 창문이 지저분하면 창문 닦을 수 있는 거고, 페인트가 벗겨지면 페인트 칠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타일이 깨졌다 그러면 타일을 새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관리 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치의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소유자가 부담한다는 거예요. 또 수탁자는, 여기서 말하는 수탁자는 누구냐면 신탁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어떠한 권리를 줬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세 계약을 할 때에는. 자, 수탁자는 이 계약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우선 수익자의 요청에 따른 환가 착수 전까지는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만을 관리,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수탁자는 소유권만을 관리,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리고 이 3번 보시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위탁자, 그러니까 즉 소유자죠. 소유자는 신탁사, 수탁자는 신탁사의 사전 승낙 없는 경우에는 신탁 부동산, 그러니까 그 전세나 반전세에 들어가신 그 물건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즉, 요 신탁 원부 같은 경우에는 위탁자가 그 직접 자기가 사용 수익하는 거 외에, 관리하는 거 외에 제3자로 하여금 그 물건을 임대차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금지를 해놨습니다. 즉, 이 신탁원부를 보지 않고 그 물건에 전세나 월세에 들어가게 된다면 전세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들의 어떤 채권 행사에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안 되세요. 즉, 그래서 이런 거를 일반적으로 전세 사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탁 물건을 이용한 전세 사기인데, 이런 전세 사기를 일반적으로 당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계약금을 먼저 넣으셨다고 하니까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4번도 한번 읽어볼까요? 위탁자, 즉 소유자는 신탁 부동산의 멸실, 훼손 등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신탁사,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당연한 거죠. 수탁자는 소유권을 자기한테 가져오면서 그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준 거거든요. 위탁자에게. 그래서 거의 100%, 매매가의 거의 100%를 빌려주는 뭐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조금만이라도 이 물건에 하자가 생기면 수탁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신탁 원부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잖아요. 등기부등본을 보면 신탁자가 있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소유자가 뭐 어디 소유자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소유권 이전, 여기 소유권 이전되고 전부 이전, 뭐 또 소유자가 있겠죠. 주식회사는 지분 이전 청구 가등기. 요거는 일단은 가등기가 있는데 얘 없다고 가정하고 설명드릴게요. 여기 소유자가 여기 온전히 소유권 이전된 게 여기 있어요. 거기에 돼 있는데 거기에 그 지분 전부가 누군가에게 이전이 됩니다. 이렇게 이전이 되면서 여기 지금 지분으로 돼 있는데, 지분 일단 생략할게요. 네, 이렇게 수탁자 하고서 어떤 신탁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신탁 원부라는 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서류, 어떤 위탁자는 이래 해야 한다, 수탁자는 뭐 이래 한다, 뭐라고 어떤 권리와 의무가 적혀 있는 것들이 이 신탁 원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수탁자 같은 경우에는 위탁자, 즉 원래 소유자죠. 소유자가
이 주택에 거주하거나 관리하거나 유지하거나 개선하거나 요런 거 이외에 다른 어떤 권리사항, 권리관계를 체결하지 못하게 대부분 제한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탁 원부를 보라는 이유가 그 신탁 원부에 어떠한 동의 내용이 없다면 그 기존 위탁자와의 임대차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왜 소유권 이전하고서 누군가로 돼 있으니까 진짜 그 사람이 소유자가 맞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로 이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이제 또 말씀을 드려보면, 그러면 이분은 이제 지금 계약금을 얼마나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돈을 지금 돌려받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거래였다 그러면 계약금 돌려받기 어렵지만, 일반적인 거래 계약이 아닌 일방이 상대방을 뭐 어떤 거짓이나 어떤 강압이나 어떤 다른 요소들을 통해서 이 계약을 체결했다며, 그리고 그 방식 자체가 지금 다른 사람,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계약을 했다는 거 보니까 좀 뭔가 사기성이 많이 눈에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정확한 제가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사기성은 있어 보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한번 추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거래를 중개한 부동산이 과연 계약서를 쓴 사람이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아니면 뭐 실장이나 과장이나 팀장이나 뭐 이런 사람이 계약을 했는지, 공인중개사인지 아닌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그런 것도 강하게 이제 어필을 하시고요. 네, 최대한 상대방 약점이 될 만한 요소들을 많이 찾으셔야 이 계약금을 돌려받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젊은 분이시니까 이런 신탁 물건을 아무 의심 없이 돈을 넣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함에 있어서 신탁된 물건이라든지 또는 제한 물건, 가등기나 뭐 예고 등기, 네, 아니면 또 근저당이 엄청나게 많이 설정된 어떤 등기,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또는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실 필요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집을 전월세로 구하던가 매매로 사거나 투자하거나 하시게 될 텐데, 그때 기본적인 지식이라도 알고 있으면은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사기는 당하진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근데 만약에 저희 이제 직방부동산에서는 사기 당하신 분들을 조금 도와서 웬만하면 계약금이나 가계약금을 넣은 거를 좀 받을 수 있게 좀 도와드리고는 있긴 있는데,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저희들이 아무리 도와드리려고 하더라도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증거 자료 확보할 부분 확보하시고, 문자, 통화 내용 여러 가지 다 확인하시고, 만약에 계약서를 쓸 때 뭐 녹취 내용이 있으면 그 녹취 내용도 자료로 좀 확보를 해두시면 계약금을 돌려받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